안녕하세요. 일본어 강사 야루입니다. 오늘은 의류 매장 일본어에 관해서 함께 공부해 봤으면 합니다. 부족한 내용입니다만은 일본과 의류 업종에서 근무하시고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의류 기초단어, 동사, 색상, 옷감, 사이즈, 가격, 손님 응대, 단문 정리, 제품 특징, 크레임에 관해서 하나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옷 일반 기초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단어가 많습니다. 단어를 외우려고 해도 잘 외우지도 않고 외워도 금방 까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단어는 통문장으로 외워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격은 내당, 품질은 힝시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힝시즈다라고 하면은 가격은 비쌉니다만 품질은 좋습니다. 이런 문장을 만들었어요. 내당와 다카이데스가 힝시즈와 이인데스. 내당와 다카이데스가 힝시즈와 이인데스. 이런 식으로 통문장으로 만들어서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옷의 색상이나 옷 소재에 관한 명사도 이렇게 있는데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려한 색 하면 하데나 이로, 수수한 색 하면 지미나 이로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외워라? 통문장으로 만들어서 외우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화려한 색보다는 수수한 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와다시와 하데나 이로 요리 수수한 색을 좋아한다. 지미나 이로가 스키데스. 이런 문맥을 만들어서 단어를 암기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옷 치수에 관련된 화면이 나왔는데요. 일본어를 하면 즐거움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일본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옷을 사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라면 일본어를 알면 정확하게 정보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왼쪽 그림에 나오듯이 사이즈 일람 해주면 사이즈 있지란 그리고 우리가 기장 하면은 기장이 83이구나. 어깨 폭 하면 갖다 하바가 폭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폭넓게 하면 하바 히롭구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깨 폭이 32구나. 그다음에 소매 길이가 소대답게, 소대가 소매고 닭개가 길이입니다. 이렇듯이 일본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어를 이렇게 외울 때도 내가 한번 쇼핑을 한다라는 연상을 해가면서 단어를 이렇게 외우면은 그냥 막연하게 외우는 것보다도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의류에 관련된 표현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일본어 문장을 이렇게 읽거나 이렇게 연습을 할 때 가장 먼저 보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동사입니다. 여기 이 문장에는 어떤 동사가 나왔지? 그걸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법과 표현문형입니다. 어떤 문법과 어떤 포인트가 표현문형이 들어가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 소리를 내서 연습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익히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키루, 입다라는 뜻이죠.
일본어는요, 허리를 기준으로 위로 입는 것은 키루, 허리를 기준으로 아래로 입는 것은 하쿠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와이셔츠 같은 경우는 허리 위로 입는 거니까 키루를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바지는 허리 아래에 있는 거니까 하쿠 동사를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키카에루, 카에루 동사가 바꾸다라는 동사입니다. 입는 것을 바꾸는 거니까 옷을 갈아입다라는 뜻이 되고, 키마와스, 마와스가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고 있던 옷에다가 다른 옷을 돌려서 입는 거죠. 그래서 받쳐 입다라는 뜻이 되고요. 키코나스, 코나스는 능숙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능숙하게 하냐, 입는 것을 능숙하게 한다. 그러니까 메시 입게 입다라는 뜻이 됩니다. 키야세, 우리가 야세루라는 동사가 살이 빠지다, 마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면은 마르다, 빠지다. 그래서 이 옷을 입으면 늘씬해 보인다라는 동사,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키부도리, 우리가 후도루가 살이 찌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명사형 후도리가 돼서 입으면은 또 후도리 하는 거죠. 그런데 명사 플러스 명사가 돼서 복합명사가 될 때는 뒤에 니골이 땡땡, 바풀떼기가 땡땡 붙습니다. 그래서 키 부도리 해주면 입으면 뚱뚱해 보인다. 니아우, 니아우는 어울리다라는 동사입니다. 옷이 잘 어울리다, 사람과 사람이 잘 어울리다. 두 개 다 잘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뭐 점원들이 손님들한테 잘 어울립니다, 니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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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죠. 그 말을 믿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하야루, 하야루는 유행하다. 저는 패션에 관심이 없어서 최근 무엇이 유행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행하다라고 그러면 빨간색이 유행한다, 아까이로가 하야테이마스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쭈꾸, 쭈꾸 동사는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이 붙어있다, 리본이 붙어있다, 센서가 붙어있다, 그러니까 옷에 무엇인가 액세서리가 붙어있다, 이런 뭐가 붙어있다 라고 할 때 쭈꾸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렇듯이 어떤 의류 관련된 어떤 문장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봐야 될 것이 동사다라는 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쭉 한번 들어보도록 할 것입니다. 색상 표현에 관련된 문장이 나왔는데요. 아까는 동사를 중심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어떤 문법적인 포인트 아니면 회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가 스키데스, 뭐뭇을 좋아하다. 우리가 좋아하다라는 나의 형용사, 싫어하다라는 나의 형용사, 키라이다, 좋아하다, 스키다. 이 나의 형용사는요, 무조건 조사를 가를 씁니다. 한국말로 해석하면 사과를 좋아하다 해주면 이 를에 해당하는 조사가 오 아닙니까? 근데 오를 안 써요. 가를 씁니다. 링고가 스키데스. 그냥 오를 쓰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속 편하고 고민할 게 없을 텐데 일본 사람은 가를 씁니다. 한국말과 일본말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스키다, 키라이다, 좋아하다, 싫어하다는 항상 조사를 가를 쓴다.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키니리마스, 마음에 듭니다. 기운기, 키자와 관련된 관용 표현들이 많습니다. 키니리마스는 옷이 마음에 들다, 사람이 마음에 들다, 두 가지 다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데 비싸다 라고 해주면 키니리마스가 나카이데스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니나니 간지데스, 어떠어떠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참 좀 무서운 느낌이야, 차가운 느낌이야, 아니면 옷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주 시원한 느낌이야, 조금 어두운 느낌이야. 이렇게 옷에 대한 품평, 사람에 대한 품평을 할 때 간지를 나니 간지됐어요. 사람에 대해서 찜에 따위 간지됐어요. 차가운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상냥한 느낌이 야사시 간지됐어요. 그리고 옷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여름에 아주 옷이 시원해 보이는 옷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스즈시 간지돼서 시원한 느낌입니다 라고 이 간지 나니 간지됐어요. 회화에서 많이 씁니다. 옷감, 우리가 사물의 특징, 옷의 특징, 아니면 사람의 특징을 나타낼 때요, 주로 형용사가 사용됩니다. 부드럽다, 거칠다. 이런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요, 반대말과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부드럽다 해주면은, 하다가 야와라카이 데스. 피부가 부드럽습니다. 아라이, 거칠다 해주면, 파도가 거칩니다 라는 표현을 만들어 보면, 나미가 아라이 데스. 나미가 파도라는 뜻입니다. 이렇듯이 형용사는 반대말과 같이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좋다는 이, 좋지 않다는 요꾸나이. 품질이 좋다, 품질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힝시즈가 이 데스, 힝시즈가 요꾸나이 데스. 이렇게 형용사는 반대말과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머릿속에 오래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미마스, 멋멋해 보겠습니다. 일본어를 좀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거 다 아는 표현입니다. 그런데도요, 저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쉬우니까. 학생분들이요, 그냥 눈으로 보고 대충 보니까 아니까 충분하게 연습을 안 합니다. 그래서 회화를 할 때, 일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말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전화해 보겠습니다.電話してみます. 이야기해 보겠습니다.話してみます.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 写真を撮ってみます. 조사해 보겠습니다. 調べてみます. 아무런 생각 없이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기초적인 표현일수록 소리 내서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이즈. 사이즈에 관련된 표현을 보면, 아까 제가 문장 보면 뭐 중심으로 해라, 동사, 그 다음에 문법, 표현문형 하지 않았습니까? 아우라는 동사가 이 문장에 나오는데요. 사이즈가 맞다 해주면 사이즈가 아이마스 해주면 되죠. 아우는 우리가 한자는 다릅니다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 라는 뜻도 있지만 합자를 써서 아우 해서 어울리다, 알맞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맞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맞다 할 때 키가 아이마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우 동사는 아주 중요한 동사죠. 그리고 데모이 데스까, 원포인트죠. 회화에서 아주 많이 쓰는 거죠. 뭐뭐해도 좋습니까? 상대방한테 허가를 구할 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해도 좋습니까? 하나씩 데모이 데스까? 입어봐도 좋습니까? 기대 밑에 뭐 이 데스까?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사와때 밑에 뭐 이 데스까? 사진을 찍어도 좋습니까? 샤싱오 돋대 뭐 이 데스까? 이렇듯이 상대방한테 뭔가 허가를 구할 때 데모이 데스까를 사용하면 되고요. 이 데스보다도 더 정중한 표현이 요로시입니다. 그래서 일본 손님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면 뭐 데모이 데스까 보다도 데모 요로시 데스까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카나이, 뭐뭐밖에 없다. 이것도 원포인트죠.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2개밖에 없다. 사이즈와 후다츠 시카 아리마생. 사이즈와 후다츠 시카 나이 데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함을 나타내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을 했던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문장을 쭉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ワンピースを着ています。暑かったら上着を脱いでください。靴を履いてみたらきついです。服が汚れて着替えに行きました。寒くて何枚も着込みました。私はスリムだからどんな服でも着こなせます。いろんな服と着回しができます。この服は着汗に見えます。この服はなんか着太りに見えます。帽子をかぶっている人は誰ですか？チャックが開いています。ボタンをかけない方がいいです。ボタンを外す。ボタンが取れています。試着してもよろしいですか？帯を締めるのが面倒です。リボンがついています。最近流行っているデザインです。私は赤いのより青いのが好きです。この色はちょっと派手で気に入りません。この色はちょっと地味で気に入りません。少し落ち着いた色がいいんですが、この色はちょっとババ臭いです。もっと濃い色が好きです。もっと淡い色が好きです。他の色はないんですか？色が明るいですね。色が暗いですね。色合いが良くないです。桃色と紫色とどちらが似合いますか？紺色はちょっと硬い感じです。日本人が好きな色は何ですか？最近韓国では赤い色が流行っています。この生地は柔らかいです。この生地はちょっと粗いです。この生地は新しい素材です。この生地は手触りがいいです。この生地は洗濯しても縮みません。この生地は何ですか？カシミヤです。この生地は軽くて暖かいです。この生地は丈夫です。この生地は伸縮性がとてもいいです。この生地は着心地がいいです。この生地は手洗いができます。この生地は吸収力が優れています。中国産生地だから品質が良くないです。裏地と表地は素材が違いますか？最近は生地の品質の差があまりありません。生地売り場に連絡してみます。この生地はこれ以上生産していません。この生地は新素材です。もっと大きいサイズはありませんか？もっと小さいサイズはありませんか？これより一サイズ大きいのをください。これより一サイズ小さいのをください。これはサイズが合わないんですが、着てみたらきついですね。着てみたらちょっと緩いですね。丈が長いですね。サイズを測ってください。振りサイズを見せてください。サイズを大きくしてもいいですか？サイズを小さくしてもよろしいですか？サイズがちょうどいいですね。サイズがぴったりです。サイズは2つしかありません。サイズは3つあります。그 다음 가격입니다. 가격의 문장을 보면 아타리라는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이게 아타루라는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뭐가 적중되다, 맞다라는 뜻에서 나온 건데요. 명사형 아타리가 됐을 경우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부근, 그래서 고노 아타리 해주면 이 부근 이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당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당, 한 장당, 히토츠 아타리, 이치마이 아타리에서 당이란 뜻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 장당 얼마입니까? 해주면 이치마이 아타리 이쿠라 데스까?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좀 어려운 표현이 나왔습니다.
동사의 겸양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겸양 표현, 존경어 표현은 요거 의류가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그 강의를 올릴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양 표현을 쓴다라는 것은 사장하고 이야기할 때는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겸양으로 해야 되겠죠. 손님하고 이야기할 때도 자기 자신을 낮춰서 겸양 표현을 해야 되고, 상사하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동사를 겸양으로 만들어 줄 때는요, 오 플러스 동사의 마스형에다가 시마스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 기다리다 하는 동사가 맞즈, 기다리다 아닙니까? 그럼 사장한테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할 때는 겸양 표현을 써야 되니까 오 마치 시마스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오 마치 시마스. 그리고 우리가 들다라는 동사가 모츠. 그러니까 손님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가방을 들겠다라고 말을 하고 싶으면 오 모치 시마스. 그래서 오 모치 시마스. 소노 가방와 와다시가 오 모치 시마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일본어에서 어려운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양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판매에서 가장 기본적인 동사죠. 우루 팔다, 우레루 팔리다. 학생분들이 팔다 우루는 아는데 우레루를 잘 이렇게 외우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같이 세터로 해서 외워주십시오. 우루 팔다 우레루. 그러니까는 이게 잘 팔릴 거다고 생각합니다 해주면 요구 우레루 또 오모이마스. 요구 우레루 또 오모이마스. 그리고 팔다가 우루니까 백화점에서 팔고 있습니다 해주면 데파토데 우테이마스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가격 투를 문장을 한번 보면은요. 여기 쪼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좀이란 뜻 아닙니까? 이게 어려운 표현이 아닌데 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제가 문장을 봤을 때 어떡하라? 동사 중심, 그 다음에 문법 표현문형 중심, 그 다음에 이 표현은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쪼또가 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좀이라는 뜻으로서 뭔가 부정적일 때 자기의 생각을 어필할 때 사용합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단정적으로 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단정적으로 노라고 말하면 당신이 기분이 상할 수가 있으니까 쪼또, 좀 이렇게 내가 좀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면 당신이 알아들어라.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거 반대다. 나는 내 생각이 다르다. 그런데 한국말에서는 이렇게 쪼또, 좀 이러면요, 왜 이렇게 그렇게 말투가 그게 뭐야? 뭐 확실히 좀 이야기를 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한국말과 일본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사람은 확실하게 말한다. 그런데 일본 사람은 애매하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이 쪼또 해주면은 얘가 생각이 없구나, 반대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일본말을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본식으로 맞춰서 분명하게 말하기보다도 쪼또, 그러니까 뭔가 좀 내 생각은 다르다 할 때는 쪼또, 욕하고 좀 비슷한데요, 발음이. 한국 욕하고. 그래도 이 쪼또 이 말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손님들한테 말을 해야 되니까 높임말이 나왔네요. 이유의 높임말은 오시아루. 이유, 그러니까 손님이 뭐뭐라고 말했다 이거죠. 그러면
스즈키상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주면 스즈키상가 손난이 오시아이마시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조심을 해줘야 되는 것은요, 오시아루 동사는 마스랑 결합을 할 때 오시아이마스, 오시아이마스 이렇게 바뀝니다. 오시아리마스 이렇게 바뀌지 않으니까 요거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꾸나루니 나루 뭐뭇이 되다라는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형용사나 명사랑 결합을 하는데요. 가격이 비싸졌다 해주면 내단가 닭값고 날이 맛이다. 이 형용사일 때는 이를 꾸로 바꿔주고 나루를 붙여주면 되고, 그래서 추워졌다. 사묵구 날이 맛이다. 나 형용사일 때는 다를 리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쁘다면 키레이다. 그래서 이뻐졌다면 다를 리로 바꿔서 키레이니 날이 맛이다. 능숙해졌다. 조즈다. 나 형용사 아닙니까? 그래서 능숙해졌다라고 할 때는 조준이 날이 맛이다. 그러니까 문맥을 이해를 할 때는 동사, 문법, 원포인트, 그리고 이해가 중요합니다. 왜 일본 애들은 쪼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가? 잘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손님 응대. 손님 응대에 관련된 대화문인데요. 이 대화문에서 보면 비즈니스 일본어가 이렇게 종종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미루의 높임말은 고랑 구다사이. 그러니까 봐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한테 서류를 봐주십시오. 아니면은 샘플을 봐주십시오. 색깔을 봐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는 밑대 구다사이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랑 구다사이, 미루의 높임말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 쿠다사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일본어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이런 표현들 보면 상당히 어려워하실 겁니다. 그냥 지금 초급 과정 계신 분들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대방한테 정중하게 무엇인가 요구를 할 때는 오 플러스 동사의 마스형에다가 쿠다사이 써주면 됩니다. 조심을 해줘야 되는 것은요, 오 플러스 동사의 마스형에다 테 쿠다사이 이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오 플러스 동사의 마스형에다가 쿠다사이를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다리다가 맞즈라는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상대방한테 정중하게 요구를 해야죠. 손님한테는. 그러니까 오 마찌 구다사이 라는 표현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오마찌 구다사이,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쇼쇼 오마찌 구다사이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료를 보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보내다 라는 동사가 오쿠루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쿠테 구다사이 라고 해버리면요, 오쿠테 구다사이 라고 해보면 가벼운 명령조의 뉘앙스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테구다사이 이렇게 쓰는데요. 테구다사이를 많이 쓰는 일본어는 좋은 일본어가 아닙니다. 상대방한테 정중하게 요구를 할 때는 오에다가 동사의 마스형에다가 테구다사이를 쓰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보내주세요 라고 할 때는 오쿠리 구다사이. 그래서 시료와 아시타마데니 오쿠리 구다사이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단문 정리가 나왔네요. 자, 이 문맥에서의 원포인트를 보면은 동사 플러스 쯔모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줄에 니하쿠마이 쭈몽스루 쯔모리 됐어. 200장 주문할 거다. 동사 플러스 쯔모리를 쓰면은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내 담배 끊겠다 하고 의지 표명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다바꼬 야메루 쯔모리 데스. 동사에다 쯔모리를 쓰면요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스즈키상한테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의지를 표명을 하고 싶으면 스즈키상이 하나사나이 쯔모리 데스 라고 해주면 돼요. 난 갈 거야, 난 갈 거야 라고 해주면 와다시와 이쿠 쯔모리 데스. 그녀가 반대를 해도 나는 갈 거야. 카노조가 한따이 시테모 와다시와 이쿠 쯔모리 데스. 뭔가 의지를 나타낼 때는 동사에다가 쯔모리를 써주면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토리. 토리는 대로라는 원포인트입니다. 이야기대로 하나시 도리니. 설명한 대로 세치메 시다 도리니. 그래서 도리는 뭐뭐한 대로라는 원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니 고따이 때 뭐뭐에 부응하여. 이것도 원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중급의 원포인트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니까 고객의 또 손님의 요구에 부응하여 해주면 오객상노 요큐니 고따에때 라고 해주면 되겠죠. 국민의 성원에 부응하여 해주면 고쿠민노 성원 세이엔니 고따에때 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서 세 번째 문장을 봐보면 오객상노 요큐니 고따에루 타메니 노력구 시마스. 손님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나니아니 고따에 때 뭐뭇에 부응하여. 그리고 타메니. 타메니는 뭐뭇을 위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조심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은요, 명사하고 결합을 할 때는 노 타메니예요. 그래서 가족을 위하여 가족구 노 타메니. 그녀를 위하여 카노조 노 타메니. 명사일 때는 노가 붙습니다. 그리고 동사일 때는 그냥 결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어가 능숙해지기 위하여 해주면 니혼고가 조준이 나루 타메니. 동사에다가 타메니. 그래서 비즈니스가 성공하기 위하여 해주면 동사에다가 타메니 결합해주면 되니까 비즈니스가 세이코 스루 타메니 성공하기 위하여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제품 특징이 나오는데요. 이 제품 특징은 또 표현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과정에 계신 분들은 나중에 한 번 듣고 바로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의류업종에 근무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꼭 들으셨으면 합니다. 이 표현에 보면 모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모토는 우리가 근본이란 뜻도 있고 원래 이런 뜻도 있고요. 하지만 주변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주변 하면 메모토, 우리가 발 주변 발밑 할 때 아시모토, 아니면 목 주변 하면 쿠비모토, 가슴 주변 하면 무네모토 해서 의류 쪽에서요. 목 주변에 레이스가 붙어 있다. 아니면 이런 표현을 한다라면 쿠비모토니 레이스가 찌이테이마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토가 주변이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 라시 멋멋인 것 답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멋멋인 것 같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멋멋인 것 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성답다 하니까 여성스럽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조세라시 데스. 여성스럽다. 단세라시 데스. 남성답다. 그 다음에 일본어답다. 니온고라시 데스. 일본인답다. 니온징라시 데스라는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형용사에다가 매 아니면 매니를 써도 되는데요. 정도가 심해지는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크다가 오기 아닙니까? 큰 것을 정도가 더 심해지니까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오기매니 해주면 조금 더 크게. 하야이, 빠르다. 에다가 매를 붙여주면은 이를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야매니 좀 더 빠르게. 찌사이, 작다. 에다가 매를 붙여주면은 이를 없애주고 찌사매니 해주면 조금 더 작게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레임에 관련된 표현이 나오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문장을 동사봐라. 그 다음에 문법, 원포인트, 그 다음에 왜 이런 표현했나? 이해.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좀 팁이라고 할까요? 어떤 상황별 유사 표현을 세트로 이렇게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와레루가 깨지다. 그러면 깨지는 거니까 부서지는 것도 있겠고 잘라지는 것도 있겠고 뭔가 무너지는 것도 있겠고 이런 유사 표현들을 함께 이렇게 맞도매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와레루는 깨지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코아레루 망가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탄이 망가지다 해주면 보탄가 코아레테이마스 자크가 망가지다. 자크가 코아레테이마스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야브레루 찢어지다. 그러니까는 천이 찢어졌다. 해주면 키지가 야브레테이마스라고 해주면 되겠죠. 크레임에 관련되니까 이런 파괴적이고 뭔가 깨지는 그런 동사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키레루 잘리다. 그러니까는 소데스는 에리가 잘리다 해주면 에리가 키레테이마스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크레임까지 해서 문장에 들어가는 원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 원포인트를 머릿속에다 넣고 지금까지의 문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いくらですか？一ついくらですか？全部いくらですか？一つあたりいくらですか？一枚あたりいくらですか？全部合わせていくらですか？高いですね。安いですね。気に入りますが高いですね。高すぎですね。安すぎですね。これより安いのはありませんか？負けてください。割引してください。値引きしてください。もう少し安くできませんか？1万円にしてもらえませんか？ 1万円お預かりします。お釣りは3000円です。どのぐらい値引きできますか？ 2万円ならよく売れると思います。3万円でデパートで売っています。割引はできませんか？もう少しなんとかなりませんか？値段が安ければもっと仕入れたいんですが、安くしてあげます。買い得値段ですね。お手頃な値段だと思います。これ以上の割引はちょっと。これ以上の値下げは困ります。これは税金込み値段です。ご希望の値段をおっしゃってください。お客様現金ですか？カードですか？現金ならもっと安くしてあげます。何ヶ月払いにしましょうか？領収書はいりませんか？見積もり通りの値段です。先月より値段が高くなりました。先月より値段が安くなりました。この値段なら他の店では買えません。いらっしゃいませ。何をお探しですか？ちょっと見ます。
ご自由にご覧ください。どうぞ。それを見せてください。はい、少々お待ちください。色が派手ですね。他の色はありませんか？お客様これはいかがですか？最近流行っているものだし、若い者に人気がある商品です。いいですね。着てみてもいいですか？いいです。試着室はこちらです。よく似合いますね。あ、そうですか。いくらですか？ 20% 割引ですので3000円になります。これ2つください。はい、かしこまりました。お土産用ですから、別々に包んでください。はい。お客様現金ですかカードですか？現金です。1万円お預かりします。お釣りは7000円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たいらっしゃってください。この生地より薄い生地が出ました。夏のデザインでいかがですか？ 200 枚注文するつもりです。この服を注文したらいつもらえますか？生地が足りないので明後日までにできます。同じデザインなのにどうして高いんですか？裏地があるし、ミシン類が細かいです。お客さんの話通りにすぐ直します。お客さんの話通りにもっと大きくします。私の目ではこの生地のデザインがいいと思いますが、もちろん店によって値段の差はあります。うちのものは品質も良くて安いですね。すぐ工場に連絡してみます。すぐ工場に確認してみます。すぐ生地売り場に電話してみます。一緒に生地売り場に行ってみましょうか。お客さんの要求に応えるために努力します。これは他の店では見られない珍しいデザインです。もちろん水洗いができます。女性らしい雰囲気をアピールします。落ち着いた雰囲気を演出します。女性らしい上品の感じです。新素材で軽くて暖かいです。新素材で伸縮性があります。ラインが美しくて痩せて見えます。ボタンがないオープカラーにリボンがついています。汗をよく吸収します。背中見せのバッグには繊細なレースがついています。着心地が快適です。ふんわりシルエットが可愛らしさをアピールしています。どんな服でも着回しができるアイテムです。ミシン類が綺麗で細かいです。着てみると若干透けます。胸元の繊細なレースがポイントです。やや高めの胸の位置がポイントです。胸元の切り替えと丸みのあるネックラインが女性らしいデザインです。サイズが合わないんです。サイズの誤差は3ミリぐらいはあります。不良品のことでお電話しました。明日までに解決しますので少々お待ちください。注文したものと色が違います。シミがついています。ボタンが取れています。他のと交換したいですが、これを返品したいですが、払い戻してください。払い戻しはできません。ニットに穴があります。洗濯をしたら色が変わります。糸が飛び出します。生地が良くないのですぐ変色します。袖が破れています。襟が切れています。チャックが壊れています。もともとここに傷がありました。잘 들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의류업종이든 전자업종이든 어떤 특정 분야에 관련되신 분들은 전문 분야에 관련된 일본 자료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읽어보면요, 이게 알게 되는데요. 그 전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표현이요, 많아봐야 300개의 표현을 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300개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회화 연습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특정 분야라는 것이 일본과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일본어를 목표로 해서 충실하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 그냥 나는 마스, 데스만 쓸래? 라고 하면은 일본어가 항상 속된 말로 고모양 고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 일본과 무역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비즈니스 일본어가 어렵더라도 그것을 계속 쓰려고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